안녕하세요. 입문자 필수 코스 그림 기초 속성 마스터에 들어오신 여러분,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그니처 강의는요, 정말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하게 된 강의랍니다. 사실 그림을 처음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정보가 많은데도요. 아니, 정보가 많아서 오히려 더 막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는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정작 어떤 자료를 봐야 할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요. 대체 저 단어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크로키나 모작이 그렇게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하는 방법도 다 다른 것 같고, 도대체 뭘 보면서 해야 하는지, 관찰은 어떻게 해야 하고 자료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세세히 순서대로 알려주는 강의가 없어서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런 강의를 구상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섹션은 그림과 친해지는 초입문 사전이죠. 정말 그림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살짝 기본기 공부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해버렸던 분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던 리터너 분들을 위한 초입문 챕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1강 디지털 드로잉을 위한 툴 정리에 대해서 다뤄볼 거랍니다. 순서대로 디지털 드로잉에 입문하기 전 종이 드로잉과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디지털 드로잉과 종이 드로잉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히 짚어본 뒤 포토샵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이 두 가지 기본 툴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어, 그리고 레이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 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 설명드릴 거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리게 될 브러쉬 세팅과 활용 브러쉬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며, 어떤 브러쉬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그림을 그리게 될 때 펜 태블릿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액정 타블렛을 써야 하는지, 아이패드가 좋은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입문으로 나아가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가장 처음은 바로 디지털 드로잉과 종이 드로잉의 차이점이랍니다. 디지털 드로잉과 종이 드로잉이 어떤 것이 다른지, 또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나에게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쉽게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그때그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 드로잉은요, 다양한 기능과 보조도구를 제공하는 점, 빠른 입문이 가능한 점, 그림을 그리는 즉시 이미지로 저장해서 공유하기 쉽고, 또 우리 SNS에 올리기 쉬워서 편리한 점, 그리고 전자기기를 가지고만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 그림에 대한 대부분의 튜토리얼들이 디지털 드로잉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 이런 타블렛 등의 장비가 꼭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 구매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장비들과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 태블릿을 처음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할 때 초기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적응기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종이 드로잉은 장점으로서는 기능의 제약으로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기능이 제한되고 그릴 수 있는 용지의 크기, 면적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또 지울 수 있거나 편집할 수 있는 정도가 모두 제한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달리는 분들보다 모래주머니를 타고 달리는 편이 힘들지만 체력이 조금 더 빨리 늘 수 있겠죠. 그래서 장점이라고도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정말 직관적인데요. 종이와 펜만 있으면 어디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타 기기 등을 거치지 않고 손의 힘 조절만으로 선을 쓰게 되기 때문에 선을 직접적으로 잘 쓰기 위한 훈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시간에 선을 쓰는 훈련을 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 종이 드로잉을 추천드려요. 다만 단점으로는 화려한 채색이나 보정 등이 불가능하고 혹은 어렵고, 이 두 번째, 용지 크기 제약과 수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지 크기가 제약되다 보니 그림의 크기도 제약이 되고요. 수정도 어려운 것이죠. 이 점은 이제 위의 장점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제약 부분이고요. 되돌리기 불가, 3D 및 에셋 등의 소재 사용이 어렵다는 점, 표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업로드 및 결과물 저장 시 스캔이나 별도의 촬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초보들이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 디지털과 종이 드로잉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디지털 드로잉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대체적으로는 디지털 드로잉이 초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일단 편리하고 진입 장벽이 좀 적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패드나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중 하나는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편리함을 꼽을 수 있어요.
또 그림을 처음에 그릴 때 무작정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SNS에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점, 별도의 촬영 없이 바로바로 캡처나 저장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화려한 채색 등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소재나 3D를 사용해서 보다 창작을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는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초보 추천 팁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우리 두 번째 팁은요. 선을 잘 쓰고 싶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크로키나 도형화를 종이 드로잉으로 연습을 해보시게 되시면 타블렛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의 힘을 조절해서 선 쓰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게 될 활용 팁 5번과 섞어서 여행 중에 어쩔 수 없이 디지털 드로잉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들을 활용해 종이 드로잉으로만 선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꽤나 전략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인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오곤 하죠. 이럴 때는 종이 드로잉을 해보시거나 혹은 평소 시도해보지 않았던 콩테나, 크레파스 같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용해보지 않은 질감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재미도를 끌어올리고 익숙하지 않은 도구로 그리게 되는 만큼 난 못해도 그만이야. 난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꼭 드로잉이 아니더라도 슬럼프가 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초보니까 괜찮지 뭐 하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새로운 도전도 하고 슬럼프도 극복해 보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빠른 퀄리티업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소재와 보정을 시도하며 디지털 드로잉을 연습하고 여타 작가님들의 타임랩스 영상들을 보면서 배워보세요. 어떤 레이어를 쓰시는지, 어떤 순서로 그리시는지, 어떤 브러쉬를 어떤 크기로 쓰시는지를 천천히 돌려보며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방식들을 찾을 수 있답니다. 나에게 잘 맞는 보정법도 다 다르고요. 또 처음부터 이런 방식은 나랑 맞지 않을 거야 하고 단정 짓기보다는 일단 실제로 해보고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와 잘 맞는 방식들도 많기 때문이죠. 저도 캐주얼 그림체는 나랑 안 맞을 거야 하고 지나쳤다면 왼쪽에 반짝거리는 일러스트를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아까 두 번째 카테고리, 선을 잘 쓰고 싶다면 에서 언급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행 중이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쁜 경우, 하지만 짬짬이 그림은 그리고 싶은 경우에는 작은 노트를 챙겨가서 하루 10분씩 크로키나 자유 드로잉을 하며 형태감을 유지하면 좋답니다. 여기 오른쪽의 사진도 제가 2주간 여행을 떠났을 때 비행기에서 그려본 크로키예요. 심지어 저 연필은 당시 처음 가본 프랑스에서 구매한 심 전체가 흑연으로 된 정말 신기한 연필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답니다. 또 여행지에서 보게 되는 크고 작은 새로운 요소들을 그때그때 드로잉으로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억을 회상하는 소중한 굿즈로도 간직할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디지털 드로잉 입문에 얼마가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보충 설명입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디지털 드로잉 입문할 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장비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략적인 수치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나 아이패드 등의 장비를 제외하고 판타블렛 이용 기준 저가형 모델, 저 같은 경우에는 휴이온 H950p 모델을 지금까지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1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모델은 저가형으로 1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고요. 액정 타블렛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시청하시는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구매할 시 2024년 기준 포토샵은 월 3만원, 연 3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 중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앱이 많을 경우 번들로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학생 할인도 있으니 학생이신 분들은 꼭꼭 참고해서 저렴한 플랫을 찾아 이용합시다.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 버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기 한 대만 이용하고 프로 버전으로 구매할 경우 월 5,000원, 연 32,000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EX 버전은 2024년 기준 월정액 1만원, 연간 이용액 9만원 정도로 구독이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EX 버전까지 저희가 크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 버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개인의 의견을 드리자면 판타블렛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조합이 우리 왕초보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일곱 번째로 넘어가서 데스크탑,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전자기기에 관련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더 다뤄보는데요. 과연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데스크탑 PC의 경우 조립 컴퓨터, 견적 사이트,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다나와닷컴 등을 이용하면 쉽게 견적을 맞출 수 있습니다. 꼭 업체 찾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클립 스튜디오나 포토샵 혹은 여타 용도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사용하실 게임이나 부수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보시고 인터넷에 견적을 물어보면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추천을 두세 군데에서 받아보시고요. 교차적으로 지금 이런 견적을 받았는데 더 보완할 점 있나요? 하고 견적 사이트 같은 곳에 재차 질문을 하시면 더 디테일한 조언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제가 사용해 보았을 때 i5, 램 8기가 정도면 작동은 잘 됐지만 참고로 저는 LG 그램 노트북 사용했습니다. 발열이나 충전 등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으므로 집에서 오래 그리실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조립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아이패드 구매 시 무조건 프로 추천드리며 갤럭시북 역시 프로 추천드립니다. 갤럭시북은 특이하게도 포토샵 PC 버전을 사용할 수 있기에 액정 태블릿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맥북과 미러링을 하실 시 액정 태블릿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번째로 드로잉 프로그램 구매가 부담이시라면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무료 프로그램은 메디방 페인트 추천드립니다. 핸드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클립 스튜디오는 윈도우, 안드로이드, 크롬북, 맥, 아이패드 이용 시 최대 3개월, 갤럭시 이용 시 최대 6개월, 아이폰은 매일 일정 시간을 무료로 매월 3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무료 체험판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구매를 고려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지털과 종이 드로잉을 조금 비교해 보고 디지털 장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우리 왕초보들의 질문도 다뤄봤는데요. 이제 조금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툴 세팅과 레이어 관리, 그리고 브러쉬 세팅, 작업 환경 최적화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 툴의 이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포토샵과 클립 스튜디오를 먼저 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포토샵입니다. 포토샵은요,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툴이고요.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설계가 된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림을 그리는 디지털 페인팅용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포토샵의 장점은 포토샵 특유의 부드럽게 나오는 브러쉬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포토샵과 클립 스튜디오를 둘 다 사용해 보시면 바로 체감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특유의 브러쉬 느낌 때문에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포토샵 특유의 기능, 굉장히 뛰어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활용된 기능들도 있고요. 또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서 나온 툴이다 보니까 패치 툴, 컬러 룩업, 이런 보정 툴이라든지 필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성 작가님들께서는 포토샵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현직자분들도 포토샵 많이 사용하십니다. 단점은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클립 스튜디오와 비교를 했을 때 오직 디지털 페인팅만을 위해서 구성된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 클립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포토샵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클립 스튜디오도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것이 확실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지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클립 스튜디오는 정말 디지털 드로잉 그 자체를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브러쉬부터 3D 기능, 특징적으로는 만화 기능이라든지 컷신, 말풍선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오직 그림만을 위한 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D 에셋 때문에 저는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클립 스튜디오에서 유저들끼리 서로 제공하는 에셋들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외주 작업 시에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는 개인적이지만 클립 스튜디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둘 다 이제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구독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 클립 스튜디오는 일시분 버전과 연 구독제 버전이 있는데요. 이 금액 요금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요금제를 꼭 잘 알아보시고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자료 PDF에 링크 형식으로 클립 스튜디오 구매 팁 관련한 글을 첨부드리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세일을 좀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세일 기간을 노려서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버전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버전업 우대 플랜이 있어서 더 저렴하게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립 스튜디오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고 버전마다 3D 사용 여부, 에셋 사용 여부, 헤드 에셋 사용 여부, 그림자 속성 사용 여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에 버전 체크
꼭 해주셔야 하고요. 상위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는 하위 버전에서 수정 자체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 초보분들이 보시기 편하시도록 단축키 자료와 제가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좀 정리를 해서 따로 자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제공되는 파일을 사진으로 저장해 주시거나 꼭 옆에 띄워주신 채로 작업해 주시면 좋답니다. 특히 단축키를 초반에 외우고 익숙해지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늘 옆에 두고 볼 수 있도록 실제로 인쇄를 해주시면